2018년 10월 25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실상 장세 진단이라고 봐야 더 적합하겠죠. 네, 현재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시작부터 생각보다 많은 하락폭을 보였죠. 근데 그 보인 것 치고는 반등이 잘 나온 모습이에요. 코스피를 보게 돼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나쁜 모습이죠. 사실 나쁜 모습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장세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 오늘의 하락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1000종목 넘게 코스닥에서 하락을 이어지고 있고, 아침에 좀 더 심했어요. 100 종목 밑으로 상승 종목이 나왔었고, 그나마 하락 종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상승 종목이 좀 그나마 이렇게 100 종목으로 늘어난 게 많이 올라왔네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봤을 때 오늘 저점을 예상했던 자리가 2050포인트였는데 그 예상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락 장세가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뭐 유럽도 그렇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뭐 니케이, 독일 다 비슷합니다. 현재 뭐 중국 지수 그렇고 상해 이런 쪽도 그렇고 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하락장에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지수 이기는 종목 없듯이 전 세계 흐름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요. 쉽지는 않겠죠. 이기는 종목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네요. 현재 시간은 2시 20분이고요.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는 장중에 가능하면 이 차트를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보면 볼수록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건들고 싶고 괜찮게 보이는 종목들이 좀 보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려놓고 이 종목 오늘 괜찮겠네. 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서 아침에 찍어줬었네. 매수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다가 마는 것처럼, 왜냐면 장이 안 좋거든요. 이 내려왔을 때 시간대를 보면은 10시 48분 때 저점을 찍었죠. 근데 코스피도 10시 48분 때, 또 코스닥도 10시 48분, 이건 51분이에요. 이럴 때 저점을 찍었던 것처럼 같이 연동을 타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세의 큰 하락이 아니었다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이 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쁘게 끝났을 건데,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장세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스윙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괜찮았던 종목들을 이럴 때 강제로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싸게 내려오니까 그럴 때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박앤세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는 거죠. 평소 때는 열심히 데이를 하다가 데이를 하다 보면 손절도 자주 나오고 하잖아요. 손절이 자주 나온다는 의미는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고 내가 이 이상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없고 내 예상대로 가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을 비우고 관망하다가 다시 원래 좋은 자리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그렇다면 현재 이 지수의 흐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에 부합한 거기 때문에 현재 무포지션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금이 가득하다는 의미고, 남들 굉장히 다른 주식들을 보유하면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평소에 손절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보존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가 굉장히 큰 장점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스윙 종목들은 아티스, 뉴프라이드, 루미마이크로 정도가 이 세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존을 잡아봤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뭐 굳이 장이 무난할 때 장에 영향을 타지 않고 그냥 빠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데, 현재 장에 의해서 지금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장이 멈춰야지만 이런 애들이 같이 멈추고 원래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굳이 존을 잡긴 잡되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프라이드도 사실상 여기서 이 어딘가에서 자리가 잡혀서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폭만 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요. 예상하는 수익폭은 현재 구간에서 만약 잡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략 30% 이상 수익폭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보이고, 아티스도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히지는 않겠지만 왠지 한번 더 빠지면 이 구간에서 잡히겠죠.
그래서 6원에서 뭐 2구간에서 잡힌다고 해서 이 중간 어중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잡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 돌파하는 흐름까지만 보는 시나리오를 짠다 하더라도 그 수익폭은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았을 때 평균 수익폭 한 40% 정도 잡히겠죠. 굉장히 높은 수익폭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락장 때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루미마이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나마 좀 수익폭이 적은 편이에요. 아마 이 어딘가에서 잡힐 것 같은데 이 저점에서 장이 이 부분에서 잡힌다면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 대략 한 30% 40%대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박스권을 좀 그릴 것 같은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도 상당한 수익폭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장이 멈출 때 난 너를 공략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고 어제 얘기했던 자리가 12,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리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뭐 기회도 주지 않고 아침 일찍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올라가는 척 하면서 예전에 얘기했던 포인트들 중 하나가 아침에 개파락을 한 다음에 반등해서 자리를 잡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날 상승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계속 놀더라.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계속 올라가 버리더라. 예, 그런 흐름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 이렇게 보였다면은 오늘 자리를 잡는구나 하면서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서 놀고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안 사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입니다. 만약에 계속 장을 보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 간다 하면서 저도 괜히 한번 따라 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장을 안 보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일 만약에 혹시나 볼 종목이 있냐라고 한다면 한 4종목 정도가 눈에 띄어요. 왜냐면 오늘 개파락을 한 다음에 양봉으로 자리를 이쁘게 잡아주는 종목들이 몇 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 뭘 보냐 한다면은 서전기전이랑 한창제지, 아시아종묘, 데일리, 블록체인을 볼 것 같은데요. 서전기전은 어제 얘기했던 종목 중에 제일 강력한, 유일하게 한 종목 뽑았던 종목인데 아침에 6085원 밑으로 해서 이 구간대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역시 강력해가지고 높은 시가로 만든 다음에 아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겠지만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일 상한가 종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매수할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오늘 오후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한창 제지의 그 패턴처럼 다시 시가 부근대까지 내려와서 다음날 올려주고 다시 내려와서 올려주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내려와 준다면 6,310원을 기점으로 해서 6,250원 이탈하는 손절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줘서 막 내려와가지고 체결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또 다음날 이 부근대까지 올라가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 시나리오로 서전 기전을 볼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장에서 지금 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전 기전이. 그 다음에 한창제지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인데요. 어제도 강력하게 올라와가지고 오늘 이 존을 보고 기다렸으나 역시나 아침에 이 자리를 이탈했던 모습이었고, 만약에 장이 괜찮았다면 여기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모습이 살짝 위에서 이쯤에서 놀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아마 아침에 사지 않았으면 오후에 종가 베팅이나 손절을 크게 잡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 만약에 운이 좋게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나가지고 이 부근대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순식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전기전과 한창제지는 유일하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이외에 장 영향을 타서 좀 별로였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만 그냥 무난하게 흘러준다면 그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강력하게 올라줄 수 있는 종목으로 아시아 종묘와 데일리 블록체인을 좀 뽑았는데요.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사실상 장만 괜찮았다면 여기서도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았고, 뭐 하루 영향 타도 어제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다시 좀 마무리 잘해서 끝났으면 여기서도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법했던 자리였는데 이 구간도 강력한 지지자리였고요. 근데
여전히 또 오늘 하루도 무너뜨려 버렸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또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장이 무난하다면은 장중에 또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 깊게 하락을 했으니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쉬어 간다면은 내일 한번 이렇게 좀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봤던 BPC처럼 뭐 현재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런 구간이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흥부석유처럼 뭐 이렇게 한번 세 번 하락해가지고 뭐 이런 구간 또는 이런 구간대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데일리 블록체인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일 자리 잡힌다면은 여기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잡아서 내일 2,590원 정도쯤에 매수를 해서 2,570원 이탈할 때 손절하는 그림으로 여기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순식간에 통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는 차트가 전체적으로 되게 이쁜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의 깊게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좀 재료 자체가 대북주라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개파락을 해서 차트가 좀 분차트가 되게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제 꼴등 종목이라고 좀 현재 보여지는데 그래도 오늘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사실상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충분히 지지해줄 법한 자리로 판단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윗꼬리들 있는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이 한번 지지해줄 법한데 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해줄 법한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끝나준다면은 내일 이쯤에 시작해서 순식간에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베팅은 하진 않을 거고 평소에 내가 뭐 100만원을 샀다면은 내일은 뭐 20만원, 30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베팅으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럴 때 장은 안 보기는 합니다. 이래서 왜냐면은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사고 싶다. 특히 한창 재지 같은 흐름들 보면은 이럴 때 보면 다시 또 매수하고 싶다. 아침에 이거 보면 매수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 게다가 좋아하는 패턴까지 나와서 사고는 싶으나 샀으면은 괜히 고생만 하고 이 저점 이탈하는 자리에 손질만 컷당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후회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내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괜히 접근했다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거고요. 그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현재 흐름, 업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이 흐름에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들인가라고 찾아본다면은 내일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이런 식의 장대 아랫골에 달리거나 장대 양봉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급락장대 그림들을 살펴보면은 내일 개파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개파락한 다음에 이어주고 또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장 이 흐름을 보고 저점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하락 중이고 함부로 저점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 관점이고요. 그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상황도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2012년 9월쯤이었나요? 코스피에서 그때 예전에 양적 완화 했을 때였는데요. 3차 양적 완화 나온 다음에 이런 이슈가 나오고 강력하게 갭상승을 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가 고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급반등 나오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질질질 횡보를 하면서 만들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도 바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준다면은 뭐 며칠째 지난 다음에 이거 바닥이 잡히나 싶을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때 접근해도 늦지 않겠죠. 근데 섣불리 지금 진입했다가 만약에 다음날 개파락이 나와버린다면은 계좌는 거기서부터 또 마이너스가 크게 커집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안 나올 경우를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 또는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네 종목을 살펴보되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 않는다가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좀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좌는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아 종묘가 조금 더 올라주고는 있어요. 한창제지도 계속 올라주고 있고 뭐 이러다가도 다시 오후에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가버린다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지켜봐 줘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종목 볼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쉬고 관망하고 지켜보고 박앤세일을 노리는 그런 마인드로 장을 지켜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